안녕하세요. 유한욱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순서는 미국의 일반 현황, 미국 대통령의 그 자격과 권한, 미국 대통령을 뽑는 방법, 미국의 정당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시행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동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영토는 982만 6천 평방킬로미터로서 굉장히 광활하죠. 우리나라의 약 100배 정도 되고 인구는 3억 2,5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영국으로부터 그 독립 당시에는 대서양 그쪽 연안에 있는 13개주를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해다가 그 이후로 해서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로부터 이런 최종적으로는 그 알래스카의 러시아와 하와이 196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넓혀온 나라가 미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이제 본토에 대한 그 지형 기후를 간략하게 보면은 우선 태평양 연안에 있는 로키 산맥이 이제 있고 그리고 대서양 연안 쪽으로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양대 산맥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평원이 있는데 그 대평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오데오에서부터 이제 물줄기가 내려오는 멕시코 그 걸프만으로 내려오는 그 미시시피강. 미시시피강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인디언들의 말로 해서 모든 강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운데 정도 해가지고 서경 한 100도 정도에 의해서 경계를 해가지고 그 수변지대 이제 강수량이 많고 그리고 서쪽 지방에는 이제 건조 지역 해서 동과 소로 이제 나눠지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지형 기후가 되겠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이제 자원도 물론 풍부하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땅이 이제 그 지역 지대마다 따라서 광활한 농작물도 심고 산맥에서는 그 주로 석탄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또는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그 석유, 천연자원 뭐 이런 무진장이 이제 많이 그 매장되어 있어서 과연 그 자원의 보고인 이제 나라다. 세계 최강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인종들은 이제 백인들이 약 60%, 그리고 히스패닉 이제 멕시코 쪽에서 올라오는 남미 쪽에서 약 18%, 그리고 흑인들이 이제 약 13%, 아시아계가 한 5, 6% 정도 있는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이민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 사이에 5.5% 매년 이제 성장한다니까 상당히 젊은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를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등 이제 주로 연안 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많이 인구가 많다고 얘기를 하겠네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 그런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이제 의의와 임기, 출마 자격 등 그리고 대통령 권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이제 크게 특색이 형식상으로는 이제 직접 대통령을 그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대통령을 뽑는 거다 해서 직접 선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국민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그 선출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간접 선거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반드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직접 선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하고 그 출마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기는 이제 4년으로 한 번 일에 한해서 이제 그 중임이 이제 가능하죠. 자격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 14년간 그 이상 거주한 시민, 또 만 3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공화 양당 등의 이제 정당 공천을 받는 사람, 그 이외에 무소속 후보 등록 규정에 의거해서 이제 등록한 후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체 까다롭지도 않고 아주 뭐 상당히 그 심플한 뭐 이런 출마 자격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이 뭐냐 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직 임명권이 뭐 장관, 대사, 대법원 판사 등 고위 관료들을 임명하는데, 군대를 포함해서 약 7만 5천 명 이상을 그 공직자에 대해서 임명권은 이제 그 임명권을 보유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의회는 상하원, 양원이 있는데, 의회 소집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뭐 해가지고 연두교서를 이제 발표해서 상하원 모두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토권이라 그러는데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대부분 만드는 게 법률안을 이제 제정을 하는데, 이 제정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비토 파워,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국 정부와의 이제 조약 체결할 수 있는 조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육해공군의 그 최고 사령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전포고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특별사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부여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과 형 집행정지 승인을 할 수 있다 하는 6가지, 즉 공직임명권, 의회 소집권, 거부권, 조약 체결권, 최고 사령관, 그리고 사면권 등 보통 크게 6가지의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막강한 세계 대통령인 그 미국 대통령을 뽑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해서 대통령 선거 과정과 그 절차, 그리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은 한 5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선거가 있는 해에 2월에서 6월 달에 주별로 그 코커스라고 하는 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예비 선거를 이제 당별로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단계로서는 그 당별로 그 7, 8월경에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때에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은 그 대의원의 과반수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3단계로 가가지고는 그 11월 달에 그 첫째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인단을 이제 국민투표를 형식으로 해서 이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게 3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 단계로는 그 12월 둘째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인단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선거를 하는 이제 형식상으로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단계로는 그 이듬해 1월에 이제 개표를 해서 상하원 합동회, 이런 일련의 이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단계별로 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1단계는 민주공화당 각각의 그 대통령 후보 선거를 위한 주별, 그러니까 50개 주죠. 주별 코커스, 즉 당원대회하고, 또는 그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이 코커스냐 예비선거냐, 즉 프라이머리냐는 각 주별로 당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50개 주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2월이나 6월까지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통해서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지명할 대의원을 뽑는 단계가 이제 1단계다. 이제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를 7, 8월 달에 열리는데, 이것을 이제 2단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사실상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사실상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가름할 수 있고 확실할 수 있는 그 11월 첫째 월요일
들이 속한 주에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는데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실시하는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각 주의 주도에 모여가지고 자신이 소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이제 투표를 하는 날이죠. 이제 이때부터는 형식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단계는 개표를 하는데 선관위대회에 1월 상하원 합동회에서 개표를 한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덜 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 통상적으로 이제 2월에서 6월까지 하고 있다는 이제 1단계는 그 예비선거라고 하는 그 당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별,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당별 대의원을 이제 당별 대의원을 실시하는 건데, 대의원을 어떻게 이제 선출하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당원대, 소위 민주당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그 당에서의 당원대회라는 것은 이제 코커스라는데, 그것을 임원 유력자라든가 당원의 이제 대상으로 해서 대의원을 이제 선출하는데, 이게 50개 중에서 약 25%인 17개 주가 이제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아이오와 주에서 가장 먼저 채택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버금가는 그 프라이머리라고 해가지고 예비선거는 코커스는 그 당원들만 하는 건데, 프라이머리는 당원 플러스 일반 유권자, 즉 비당원도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여기서는 약 33개 주가 참여해서 75%를 차지하고 여기 대표적인 주는 뉴햄프셔 주가 가장 먼저 채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별 대의원 수는 그 주의 당원 수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데 대부분 인구 수에 의해서 이제 비례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대의원 후보자 대선 후보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대의원의 과반수를 얻어야지 확정을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월부터 6월달까지 하지만 3월 첫째 화요일 날 그 슈퍼 투스데이라 해가지고 그때에 대부분의 그 주에서 실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때 거의 확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해가지고는 대선 그 대통령 선거 후보 추대를 위한 이제 전당대회가 그 민주당, 공화당 양당에서 실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다음번 우리 당의 그 대통령 후보를 이제 선출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라고 그러는데, 전당대회는 그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 그 대통령 후보 지명할 때만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대회를 하는데 관례상으로 그 야당은 7월 달에 여당은 8월 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당 대회에서 대의원의 표에 과반수를 얻는 자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는 부통령을 그때 이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런닝메이트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번에 나와 같이 4년 동안 임기를 같이 할 그 대상은 부통령은 누구다 해가지고 지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제 3단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상 그 국민 투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수결로 이제 승자를 결정하는 원칙인데, 주별로 배정된 그 대통령 선거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게 돼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1월 3일 그 모든 주에서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각 주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부 확보한다. 소위 그 승자 독식을 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선거인단은 우선 얼마가 있냐면은 50개 주의 상호위원이 이제 각 주별로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니까 이제 100명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에서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인구에 따라서 하원 의원이 이제 435명이 있고, 그리고 워싱턴 그 특별구에서는 그 3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거인단은 538명인데, 이 538명 중에서 그 538명을 나누기 2하면은 269명인데, 그러니까 270명 확보할 경우에는 당선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것은 그 주에서 전부 다 이기는 사람은 대의원을 전부 다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다는 게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인데, 48개 주는 승자 독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네브래스카주하고 그 메인주의 경우에는 그 승자 독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구 비례를 따져서 각 주별로 선거인단 수는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선거인단 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 이제 플로리다주 주 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선거인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뭐 뉴욕 쪽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쭉 보면은 해안 쪽, 그러니까 태평양하고 그 대서양 해안 쪽에 있는 데가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데는 인구 분포가 적기 때문에 해안 쪽에 있는 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선거인단도 이제 비례해서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을 이제 직접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뽑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주는 이제 미국의 50개 주하고 이렇게 특별 이제 구가 있는데,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약 3,9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적은 그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56만 7천 명에 의해서 인구의 비는 약 70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면은 그 인구 편차에 의해서 그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을 그대로 표심을 한다 그러면은, 큰 도심, 큰 주에 있는 몇 개 주만을 가지고 하면은 그 작은 주는 전부 다 의견을 줄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보정되는 선거인단 수를 합하면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가 3,900만이고 와이오밍 주가 5,656만 7천 명인데, 이게 70배가 나는데, 이걸 보정을 하니까 선거인단 수를 하면은 55대 3이다 해서 보정된 비례가 약 18배에서 즉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을 전체 결과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 배려 차원에서,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선거인단의 승자 독식, 그러니까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이기는 후보자일 경우에는, 선거인단일 경우에는 다 승자 독식한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주지만 50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즉 하나의 주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한 주에서 한 명의 대통령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 승자 독식의 원칙이라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네브래스카주하고 그 메인주일 경우에는 이제 대의원이 5명, 4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알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6년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은 그 빨간색 계통이 이제 공화당이고, 이제 푸른색 계통이 이제 민주당의 전통 컬러인데, 대부분 그 연안 쪽일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그리고 내륙 쪽일 경우에는 이제 빨갛게 된 공화당이 해서, 전체 주로 보면은 공화당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겼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4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선거인단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각 주에서 승리한 각 당의 선거인단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에게 이제 물론 자기가 뭐 얘기했던 대통령한테 이제 뽑게 되는 이제 형식상으로 대리인령 하는데 그때는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어디서 하냐면은 50개 주에 각 주의 주도, 그러니까 중심 도시에서 모여서 자신이 소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이제 투표하는 절차인데 이것을 거기서 바로 이제 개봉을 하는 게 아니라 봉함을 해가지고 봉함된 투표함이 워싱턴으로 이제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집결한 다음에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 게 이제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의원 앞에서 이제 개표 후에 그 상원 의장이 대통령 당선자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가 다음 날, 그러니까 내년 이제 1월 6일이 되겠죠. 시작은 1월 20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벌써 2017년 1월 20일 날 45대 도널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했는데 벌써 4년이 벌써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그 정당, 민주당,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로고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 공화당은 코끼리의 로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붉은색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그 당나귀의 이제 푸른색 계통의 당나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제 그 목표는 우선적으로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간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은 강해야 되고 세계의 경찰을 이제 표방하면서 국가가 하는 일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규제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공화당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즉 국가 이익 증가는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는 그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력은 최소화하고 핵무기도 감축했으면 좋겠다. 즉 서민 그 중하위 계층에 있는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그 복지 정책을 적극 국가가 수행을 하자. 그리고 그 강한 세계 대통령 뭐 세계 하는 것보다는 군사력이 해답은 아니다. 국방력이라는 것은 자국의 방어로 만족한다.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의 타협으로 해결해야지 무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그 대외적인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별 그 정당 지지 성향은 뭐냐? 먼저 공화당은 대체적으로 그 내륙 쪽에 있고 평야를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륙 중심주의의 그 레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민주당일 경우에는 진취적으로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 진보적으로는 색채, 뭐, 이런 것을 이제 해서 그 해안 중심주의의 이제 블루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는데, 한편 그 스윙 스테이트의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그럼 가장 주목받는 그 이제 스윙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하고 있는 그 오데오 주변의 이제 공업지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데오 주변에 먼저 그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는 그 뉴욕주라든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인데 이들 주는 선거 때마다 그 최대의 격전지로서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런 격전지에서 그 이겨야만이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 그 선거인단 수는 면적에 비해서 큰 이제 표심이 그만큼 좌지우지한다는 주가 소위 러스트 벨트 공업지대주이고, 특히 오하이오주를 패하고 선거에 이긴 경우는 미국 선거 사상 2번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케네디 대통령, 그 이외에는 반드시 오하이오주를 이겨야만이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스윙주라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다르다는 데가 소위 플로리다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로리다주가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 표심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흔히들 그 선거 기간 내에 경제가 좋아지면은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경제가 나빠지면은 뒤바뀔 수 있는 이제 이런 선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제 선거인단, 그다음에 후보 지지도 추이, 여론조사, 뭐 대통령 공약을 간략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은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538명이고 주별 그 2명씩 50명, 그러니까 100명이죠. 그리고 하원 의원수 이제 435명, 그리고 워싱턴 이제 3명 해가지고 538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까지 10월 현재까지 보면은 그 민주당인 바이든 후보가 약 이제 공화당인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제 높인 걸로 사는데 이것은 가봐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것도 예년과 다름없이 그 연안 쪽에 러스트벨트 이쪽에는 주로 민주당이 그 전통적으로 내륙 지역에는 보수당 책제가 강한 이제 공화당이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대통령인 이제 이제 공화당 그 후보하고 그 바이든 부통령 그 민주당 후보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연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73세고 바이든은 이제 77세. 그리고 학력은 이제 뉴욕 군사학교, 펜실베니아대 이제 와튼 스쿨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왔고, 그리고 공화당 아웃사이더이면서 비주류고, 그리고 부동산 뭐 주요 경력은 개발업자인 동시에 TV 리얼리티 쇼 진행자, 그리고 2015년 정치 입문에서 2016년에 대선 첫 도전에서 당선된 아주 그리고 이제 선동적 쇼맨십이 강하고 그 편가르기가 자아자찬하고 특히 2020년도의 슬로건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는 연령이 더 많죠. 77세이고 델라웨이 대하고 시러쿠스대 로스쿨 이제 졸업하고 그 민주당 내의 주류로 그 인사이더면서 주요 경력은 변호사이면서 29세부터 상원 의원을 내리 7선하고 1988년부터 대선 3수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했고 스타일은 온화한 친화력이고 오바마 향수에 의존하고 2020년도 슬로건은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하는 게 그 바이든 그 후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국방비 부담이 이제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대폭 증액 입장한 것을 고수할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 그 민주당은 김정은과의 톱단 해법에 이제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게 한반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 통상 관련해 가지고 그 정경련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먼저 그 트럼프 이제 공화당 후보의 경우에는 미국 일자리 보호하는 이제 공정거래법을 제정을 한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해치는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리즘의 폐해를 근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것은 별 공약이 없다고 그래요. 한편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국내 경쟁력 제고 전까지는 신규 무역 협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무역 협정을 공격적으로 이행한다. 그리고 미래의 무역 협정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 기본 조약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역 통상 정책 공약을 비교를 해봤다 그러는데 아무튼간에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그 미국의 그 현 대선 상황은 아직도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